6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하며 넓은 연기 스펙트럼으로 출연하는 작품마다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주는 배우. 천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제일 잘 어울리는 배우. 바로 지금 틸다 스윈튼의 60년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1960년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틸다 스윈튼은 스코틀랜드의 명망 높은 스윈튼 가문 출신입니다. 이 가문은 노르만 정복시대 이전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분이 기침 소리를 듣던 시절부터 영지를 갖고 대를 이어온 3대 가문 중 하나일 정도로 유서 깊은 집안이었죠. 집안 대대로 역사에도 이름을 떨친 여러 인물들을 배출했고 아버지는 기사 자기까지 받은 왕실 근위대장이었습니다. 이런 가문에서 틸다 스윈튼은 자연스레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자랐고 다이애나 왕세자비와 같이 고등학교를 다녔으며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했죠. 하지만 예술에 관심이 많던 그녀는 배우의 길을 선택했고 로얄 셰익스피어 컴퍼니의 무대에 서기도 하며 연극으로 연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틸다에게 연극은 매력적인 매체가 아니었습니다. Perform in the theater. Honestly, I was never really that interested in the theater. I really did it for the company, stopping performing because I realized I didn't want to be a professional. 이때 그녀에게 데릭 저먼 감독이 나타나게 됩니다. 틸다는 그를 향해 자신과 DNA가 일치하는 가족이라 할 정도로 그녀에게 데릭 저먼은 동료이자 친구였고 잠재력을 깨워준 멘토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1986년 영화 카라바찌오를 시작으로 1993년까지 7편의 작품을 함께 더했고 그렇게 그녀는 데릭 저먼 감독의 뮤즈가 되어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영화 에드워드 2세는 동성애자 남편에게 복수하는 부인 이사벨라를 연기하며 베니스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까지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하죠. 1993년에는 5년 동안이나 촬영했던 영화 올란도가 개봉합니다. 틸다는 성별이 바뀌면서 400년을 살아가는 주인공 올란도 역할을 맡아 특유의 중성적 매력과 함께 섬세한 연기를 선보였고 영화 올란도는 대중적 성공과 함께 평단의 호평을 받으며 그녀의 연기 인생 초반 대표작이 되었죠. 그렇게 틸다는 꽃길만 걸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데릭 저먼 감독이 1994년 에이즈로 사망하게 되고 그녀는 깊은 슬픔에 빠져 3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하지 못하며 힘들어했습니다. 훗날 틸다는 데릭이라는 다큐에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프로듀서로도 참여하며 그를 그리워했죠. 그리고 3년 뒤 틸다 스윈튼은 영화 성도착증 여자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에게 큰 인상을 남기지는 못했고 이후 몇 편의 영화에 더 출연하였지만 90년대 초반의 영광을 다시 찾지 못하며 그녀는 대중들에게 점점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000년이 되었고 틸다는 처음으로 할리우드의 메이저 영화인 비치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당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주연작이었기에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고 그녀는 조연이었지만 존재감을 드러내며 주목을 받습니다. 그렇게 메인스트림 쪽으로도 커리어를 넓히는 데 성공한 틸다는 다시 실험적 저예산 영화인 큐비스트에 출연한 후 영화 딥엔드에서 처음으로 헐리우드 영화에 주연을 맡게 됩니다. 이 영화를 통해 그녀는 골든글러브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며 90년대 초반의 영광을 서서히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후 그녀는 톰 크루즈 주연의 바닐라 스카이의 조연으로 출연하는데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며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바로 이 역할이었죠. 이때부터 틸다 스윈튼의 작품 선택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녀는 메인스트림의 영화라 할지라도 특색이 없는 영화는 거절하였고 작은 역할이라도 독특한 매력을 지닌 캐릭터에는 망설임 없이 출연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편의 영화를 촬영한 후 2005년이 되었고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한 영화 콘스탄틴이 개봉을 합니다. 그녀는 천사 가브리엘 역할을 통해 짧은 분량이었지만 강렬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중성적 이미지와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틸다의 모습은 실제로 천사가 존재한다면 바로 이 모습일 것만 같았죠. 그리고 같은 해에 개봉한 나니아 연대기,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에서는 하얀 마녀 캐릭터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틸다는 나니아 속에서 가장 춥고 차가운 이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 180cm의 키에도 키높이 구두까지 신으며 위압감을 드러냈고 특수 제작된 무거운 가발과 왕관까지 착용했죠.
그녀는 이렇게 완성된 살벌한 아름다움에 카리스마까지 더하며 냉혹한 하얀 마녀를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는 캐스피언 왕자와 새벽 출정 후의 항해로 시리즈가 이어졌는데요. 틸다 스윈튼은 짧은 분량이었지만 계속해서 강렬한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이외에도 2000년대 후반의 틸다 스윈튼은 꽤 많은 작품 활동을 하였는데 그중 영화 마이클 클레이튼은 그녀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예술적 영화의 마이너하고 독특한 성격의 캐릭터나 천사, 마녀 같은 비현실적 존재를 연기할 때 존재감이 크게 드러났다면 이 영화에서는 지극히 현실적인 캐릭터로 자신의 연기 이면을 드러내며 놀라운 연기를 보여줬고 이런 모습은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해드릴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영화 I am Love의 이 장면입니다. 배우 유아인님이 한 예능에서 언급한 장면이기도 한데요. 왜 좋은 연기 같은 것들 아주 천천히 본다거나 그 순간에 잠깐의 표정이 나오는데 그 표정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기 공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느낌을 갖고 싶어서. 저도 좋아하는 장면이라 같은 방법으로 소개해드리자면 내면의 감정을 순간적으로 드러내는 이 모습에서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퍼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이 감정을 오롯이 느끼고 싶으시다면 영화 전체를 감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 am Love에 이어 다음 주연작인 2011년 개봉작 케빈에 대하여는 틸다 스윈튼의 내면 연기가 가장 빛났던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그녀는 주인공 에바를 연기하며 자신의 아들이니까 사랑해야 한다는 의무감 속에 점점 사이코패스 기질이 심해지는 아들을 보며 모성애와 공포심 사이에서 복잡한 내면 연기를 보여주죠. 한편 이 시기에 대한민국에서는 봉준호 감독이 영화 괴물에 이어 마더까지 성공하며 차기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틸다 스윈튼은 2009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의 괴물을 보고 그와 함께 작업하고 싶어졌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봉준호 감독도 이에 응답하며 설국열차에 틸다 스윈튼이 탑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그녀는 놀라운 변신을 보여줬죠. 참고로 메이슨 변신의 활용 점정이 되었던 이 안경은 이렇게 찾았다고 하네요. Director Bond came to visit me in Scotland, taking pieces of my children's dressing up box, and we were first glasses, spectacles that we put on. They are the ones in the film. 설국열차 외에도 파격적인 변신을 했던 영화는 더 있습니다.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에서는 실제 삭발을 통해 이런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도 다시 등장했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그녀는 84세의 노인을 연기하기 위해 5시간 동안 분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헤어와 메이크업 뿐만 아니라 팔, 가슴, 목 등에 보형물을 잔뜩 넣었고 백내장으로 인한 콘택트 렌즈와 나이에 어울리는 치아와 귓불까지 이런 엄청난 분장임에도 그녀는 힘들어하는 기색 없이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영화 서스페리아는 틸다 스윈튼의 변신에 정점을 찍은 작품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녀가 각각의 다른 영화에서 변신을 해왔다면 이번에는 1인 3역을 연기해야 했기에 더 완벽한 분장과 연기로 이 모든 것을 소화해냈습니다. 그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틸다가 연기한 3개의 캐릭터를 전부 눈치챈 사람이 거의 없었을 정도였죠. 북미 개봉 당시에는 루치 에버스토르프라는 가상의 인물을 크레딧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 마담 블랑에 이어 두 번째 캐릭터인 클램퍼러 박사를 위해서는 5시간 동안이나 분장을 해야 했고 이 분장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분장팀이 다시 한번 맡았죠. 그리고 세 번째 캐릭터는 영화의 결정적 스포가 될 수 있기에 생략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문필름 채널에는 1인 다역회에서 다시 봉준호 감독과 틸다와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두 사람은 영화 옥자에서도 함께 작업을 하며 인연을 이어갔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틸다는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봉준호 감독 외에도 영화 천국보다 낯선으로 유명한 짐자무시 감독 또한 틸다와 연대감을 가지고 있는 감독인데요. 그의 작품에서도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이 강렬한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남는다에서는 뱀파이어를 연기하며 끝없는 매력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한편 틸다 스윈튼은 행위예술가이기도 합니다. 특히 더 메이비라는 제목의 행위예술은 유리상자 안에서 8시간 동안 잠을 자는 퍼포먼스라고 하는데요. 관객들에게 자신을 그대로 노출시켰고 이 과정에서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패션을 소재로 한 새로운 행위예술을 선보이기도 하며 관객의 옷과 자신 사이에서의 행위를 통해 스토리를 만드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틸다 스윈튼은 이런 예술적 영향을 두 사람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한 명은 데릭 저먼 감독이고 다른 한 명은 뮤지션인 데이빗 보이였죠. 틸다만의 차갑고 중성적인 이미지와 눈빛, 표정, 그리고 짧은 헤어스타일을 비롯한 개성적인 외모는 실제로 데이빗 보이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친분을 유지했고 2013년 그의 뮤직비디오에 틸다는 극중 그의 아내로 출연하기도 했죠. 실제로 틸다 스윈튼은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20살 연상의 남자친구였던 존 번을 만나 일남일녀의 이란성 쌍둥이를 낳았고 그와 결별한 후 2004년부터 18살 연하의 화가인 산드로 콕과 만나고 있습니다. 올해 열리는 제77회 베니스 영화제는 그녀에게 명예 황금 사자상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틸다 스윈튼보다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가진 배우는 몇이나 될까요? 마지막으로 틸다 언니가 여러분께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You're now our member. 문필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